34에서 36번 최만식의 제향날이라는 작품으로 만든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향날은요, 제삿날이라는 뜻입니다. 시곡이 나와 있어요. 볼게요. 최씨, 내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9월 9일 날 오늘이다. 오늘 오때 정원화되어서 촌에서 잡혀온 다른 동학군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으로 사격장으로 끌고 나와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제삿날이죠, 오늘이. 외할아버지 제삿날이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동학 문제로 이렇게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던 거죠. 지금 첼시가 그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무대 급히 암전 깜깜해진다.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1장에서 2장으로 바뀌는데 이 암전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그 지금 사격장 얘기를 했잖아요, 최 씨가. 그러니까 여기 그 2장이 되면서 정기장이라는 그 사정이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속이 나열하고 대뜰에는 엎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꿇어앉았고, 이 김성배가 아까 최씨가 말한 그 외할아버지이겠죠. 맥락상 이렇게 꿇어 앉아 있고 그 뒤로 넌지시 참령이 거느린 병정 1지대가 1분대가 정렬해 서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총을 땅 쏘는 거죠.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 중에 섞여 있다. 이 외할아버지의 모친도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수령이 너희들을 죄상의 의지에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그리고 동학 이게 가담한 혐의로 좀 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청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의 의지에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랍신다. 사령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밑으로 전달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요. 아래라 죄수들 꼼짝 아니한다. 사령이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제치면서 아래라. 이 김성배요. 그때 성배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뭅니다. 모친 옆에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얘기해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사령이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제치면서 아뢰라. 그 갑이 우는 소리로 살려주시오. 상투를 놓아준다. 살려달라고 아래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얘기가 내려가고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얘기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사령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제치면서 아뢰라. 그 을이 우는 소리로 살려주시오. 상투를 놓아준다. 살려달라고 아래요. 처형해라. 처형을 합신다. 형장으로. 예. 지금 그 마지막 말을 해봐라 하는 요 장면에서요. 김성배는 대단히 의지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갑과 을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갑과 을의 태도와 대조되는 김성배의 의지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 부분의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령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선 구경꾼들은 와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려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이 전경은 앞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장을 말한다. 2장의 앞장이면 몇 장입니까? 1장이죠. 아까 처음에 최 씨가 내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9월 9일 날 오늘이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하던 대목 있잖아요.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영호가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디에 있었소?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벤 여편네가 관과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단박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 할머니가 어디 나가게 하시더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기만 했지. 그런데 참 할머니, 예,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 여기 그 인물 간의 관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요런 관계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호가요.
최 씨의 외손자입니다. 이제 최 씨, 그러니까 김성배와 최 씨는 부부 사이고요. 그 부부 사이에서 이제 딸이 태어났고요. 그 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호는 최 씨에게 외손자죠.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김성배의 모친 있었잖아요. 아까 저기 이렇게 처형되려는 그 장면에서 나왔던 이 모친이 영호에게는 외증조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요런 관계. 그 본문에 이렇게 인물 관계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관계 파악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요런 걸 잘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식의 작품들을 잘 읽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랫부분에서요. 그런데 참 할머니 이렇게 영호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최 씨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요. 오냐?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왜 더듬다가 외증조 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야지. 이 외증조 할아버지 그 김성배 모친의 남편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외증조 할아버지도 이제 잡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최 씨가 글쎄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디 바로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흠씬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40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여기서 자식이 누굽니까? 김성배죠. 왜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동학당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형 지금 당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40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쎄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시자 보름 만인지 돌아가신 걸. 그래서 내 외증조 할아버지 재향은 제삿날은 바로 10월 열사흘 날이란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9월 9일이에요. 9월 9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10월 9일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좀 며칠 더 지나가지고 열사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호가 그리고 그날 외할아버지 이거 언제요? 요 김성배 아까 이렇게 막 이제 그 할 말 있으면 아래라 했는데 당당하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그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그래 그렇게 사정마당에서 앞뒤로 옹이해가지고 사정 바로 건너편 관역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예. 지금 자기 남편 처형당한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가끔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관역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놓고는 병정들은 열대거림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만은 아마 한 20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쭉 늘어서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았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하면서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보면은요 이 지금 작품은 이렇게 암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갈 때도 암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올 때도 또다시 암전이 일어나고요. 그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3장이요.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관역, 하수는 흑막.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관역에서 넌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이 김성배가 이 영호의 외할아버지죠. 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처형되기 직전이죠. 그 옆에는 둘둘 말아 넣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이거 뭐죠? 이제 총살 처형한 다음에 이 거적대기로 이제 둘둘 말아가려고 하는 거죠.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갑네 하더니 겨우 섬과적 한 입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저승으로 가니 지금 이 병정은 이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의 어떤 과거 행적을 비웃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 나왔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요것만 그냥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김성배라는 인물의 굉장히 의지적이고 당당한 모습 이런 것을 이 김성배의 제삿날 김성배의 아내인 최 씨가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시간의 흐름이 현재 과거가 교차되고 있는데 그 교차시키는 매개로 암전이 등장하고 있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34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지금 그 외할아버지가 이게 처형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호의 외할아버지 김성배요. 김성배가 처형당하는 그 과정에 대한 최 씨의 서술이잖아요. 공통점이 뭐냐? 1번, 최 씨와 영호의 대립이 막 대립되는 거 없죠. 2번,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3번, 최 씨가 영호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맞죠? 그 과거의 김성배, 즉 영호의 외할아버지가 처형당했던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4번, 영호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헛소리. 5번,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 울타리 구멍으로 이렇게 내려다봤던 것 속에서 보였던 그 장면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정을 통해 짐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5번이요. A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A와 C가, A, B, C가 그 암전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밑줄이잖아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현재 최 씨와 그 외손자인 영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암전이 되면 그 처형 장면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2장이 시작되고요.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올 때 다시 암전이 사용이 됐고, 다시 현재에서 과거 처형 장면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암전이 사용되고, 요때는 이제 3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암전이 이렇게 시간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 제가 했는데 확인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런 문제입니다. 1번, A는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맞죠? 2번, B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했는데요. 모친, 여기서 말하는 모친은 그 김성배의 모친이죠. 즉 최 씨의 시어머니인데요. 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다른 그 공간적 배경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이 문제는 그 ABC 암전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본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문제가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 의외로 제시문 내용을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능 국어에 있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번이 맞는 말이라서 이제 정답이 되겠고, 3번 C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과거 죄수들이 있었다가 현재로 돌아올 때 이제 뒤로 빠졌다가 다시 C가 되면서 과거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4번, B 직전 장면이면은 여기요. 그 다음에 C 직후 장면 여기요. 아, 둘 다 과거네요.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맞죠? 요 과거와 요 과거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5번, B 직전 장면과 C 직후 장면은 즉 같은 얘기네요. 여기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쵸? 공간 변화도 나타나 있었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최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농민운동을 1부로, 기미 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에서 3장 제1막,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네요. 그럼 여기는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최만식이 이렇게 3부로 구성했던 것 중에 일부가 오늘 살펴본 요 1막의 내용인 거죠. 동학농민운동, 그거를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 제삿날, 제향날이라는 제목이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극중 현재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37년에 발표돼서 거기로부터 43년 전인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과 관계된 어떤 사건, 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요 한 두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43년 예전의 그 과거 장면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의도한 것이다. 요 정도 체크하고 선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1번이요.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어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주려 했구나.
맞죠? 그러고 있죠. 영어가 이렇게 외할머니한테 묻고 외할머니가 대답하잖아요. 맞는 말. 2번.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지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그렇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농민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예, 이런 선지는 정말 틀렸다고 고르기도 힘든 선지입니다. 그렇죠? 틀리기가 참 힘든 문제. 4번. 최씨 가족의 순환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씨 역할에 주목하고, 맞죠? 요 구조의 매개를 최 씨가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시간대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때 나는 바깥에 나가 보지 못하고 뭐 집안에서 뭐 이렇게 문틈 담벼락 틈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매개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최 씨가.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죠. 그죠? 정말 이 문제 틀리기 힘든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틀려서 틀린 겁니다. 5번.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여기까지 맞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왜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